원장님도 다이어트 한약으로 20kg나 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실패를 해보고 저한테 딱 맞는 한약을 찾아서 그걸로 성공을 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20kg 한약 다이어트에 성공한 김은하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먹기만 하면 무조건 살 빠지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효과를 보시는 것은 아니고요. 소수는 효과를 보지 못하셔서 되게 속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약 처방이 나랑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다이어트 한약 처방 받았다가 복용을 못하셔서 냉동 보관 오래 하셨다가 내 몸이 한참 변하고 난 이후에 약을 복용하시게 되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가 약을 처방 받았는데 다이어트 끝나서 안 먹는다고 해서 그거 받아서 내가 먹는다거나 이러면 그 친구와 내 몸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효과도 못 보고 몸도 되게 힘들고 그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서 식욕은 줄었는데 습관적으로 간식과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이어트 한약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 있어요. 사실 식욕을 줄여드리는 거는 약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습관을 고쳐드리는 건 약이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식사를 많이 줄이시더라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곤약 젤리 네. 막 4칼로리랑 아, 그러니까 맞아. 괜찮지 않아요? 다 안 돼요, 다. 그런 애들은 식사 대신으로 드시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식사량, 꼭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는데 그 에너지량을 좋은 식사로 채우지 않으면 0칼로리 곤약 젤리, 0칼로리 곤약 누들, 뭐 제로콜라 이런 걸로 채우시게 되면 나머지 끼니 결국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칼로리 계산해서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식사 드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걸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나쁜데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0칼로리 곤약 젤리 드시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약 안 먹고 다이어트 생각 끊어지면 그 시간에 하리보 젤리 먹고 이상한 다이어트 오만 간식 다 먹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습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곤약 젤리건 곤약 젤리가 아니건 그건 안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화나셨어요? 이거 너무 많이 물어봐요, 진짜. 맨날 물어봐. 그럼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어디 진짜 이거 찍어 놓으면 보여드리려고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일수록 더 못해요, 진짜. 이미 먹고 싶다는 거고 먹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크게 다이어트 효과를 보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계신다거나 혹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자궁질환으로 피임약을 드셨다거나 아니면 실제 내 몸에 유전자 이상으로 식욕이 절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으로 절대 효과를 못 본다, 절대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악조건을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이어트 한약으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환자분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처음 시작할 때 그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체중이 지금 현재 60kg인데 한 달에 다이어트 한약으로 체중을 15kg 감량하고 싶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이 빼드려도 환자분들은 불만족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다이어트 한약이 잘못됐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셨을 때 예상 가능한 반응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식욕을 줄이는 효과가 위장을 긴장시키는 거라서 이 위장이 긴장됐을 때 반응이 뭐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구역감이 든다거나 이런 반응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을 때 운동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게 가볍게 조깅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입이 마른다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이런 느낌들은 대부분 복용하는 방법이나 복용량을 바꾸면 대부분 호전이 돼요. 증상이 사라지고 대부분 일주일 안에 이 반응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복용하는 양을 조절하고 아무리 복용법을 조절해도 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이 맞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뇨 같은 질환으로 다이어트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분들도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당뇨, 고혈압은 필수로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당뇨, 고혈압은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체중을 감량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당뇨랑 뭐 고혈압이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식단 조절하기가 되게 힘드세요.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랑 고혈압이 오신 거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몸에 맞는, 본인 상태에 맞는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서 건강한 식단 관리를 병행을 하시는
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복용하셨을 때 식단 관리가 같이 잘 되면 당뇨 수치도 훨씬 좋아지시고 혈압 수치도 훨씬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복용하시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네. 한약 처방이 네. 잘못됐다는 건 어쨌든 병원을 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좋은 병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일단은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경험이 많은 병원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마다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해본 병원일수록 더 적절하게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처방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험이 더 많은 병원을 찾으시길 권장드리긴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 한약을 많이 처방한 병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누적 처방 경험 수가 많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기준은 몇 번 정도 처방을 했어야 많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예상이 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예후가 판단이 잘 되기 때문에 최소 1000명 정도는 처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마다 1대1로 맞춤으로 한약을 처방을 해드리는 곳을 선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마다 몸 상태가 다른데 일관된 처방으로 처방을 해드렸을 경우에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체중까지 가기 전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몸 상태에 맞게끔 그분에게 꼭 필요한 약재들을 처방이 됐을 때 불편함이 없이 이제 원하시는 체중까지 오랫동안 스무스하게 다이어트를 잘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1대1로 맞춤 처방을 하시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길 권장드려요. 원장님 어딜 가도 다 1대1로 맞춤 처방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때 꼭 필요한 증상들 이외에도 환자분들 몸을 굉장히 꼼꼼히 보는 병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체크를 하고 그분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체크해내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이나 기본적인 환자분들에 대한 진찰이 꼼꼼한 병원일수록 훨씬 다이어트 처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굶게 하지 않는 병원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마음 먹고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고 계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환자분들을 굶게 하면 결과치로 전후로 보면은 충분히 누구든 살을 많이 빼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지 않을 때 그 이후가 사실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는 동안 단순히 굶게 하는 병원보다는 그분에게 적절한 식사, 적절한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병원이 그 환자분이 꾸준히 그 체중을 유지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고 그런 병원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밥 한 3숟가락씩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하면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이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성인들이 필요한 식사량이 있는데 그 식사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그 환자분들이 몸에서 직접 느껴요. 이렇게 내가 식사를 하니까 되게 몸이 안 좋고 활력도 되게 없고 컨디션이 되게 떨어지고 에너지가 되게 없다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미 식사량이 적으신 거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환자분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약 처방이 잘못된 경우,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간식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 환자분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 경우는 다이어트 한약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적절한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올바른 병원을 고르는 3가지 꼭 기억하셔서 본인에게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